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나쁜 조언을 믿는 순간입니다. 특히 돈 문제는 한 번 방향이 틀리면 10년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연금은 물가만큼 자동으로 오른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동네 카페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말입니다. 연금 들어오니 걱정 마라, 현금 많이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 지출만 줄이면 다 해결된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조언을 따라도 불안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조언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 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살 때 세웠던 노후 계획과 70살의 실제 지출은 얼마나 다릅니까? 노후 재정은 되돌릴 시간이 적습니다. 작은 판단 실수도 5년, 10년 뒤 생활비 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조언 중 절반 이상은 근거 없는 경험담이거나 옛날 기준이거나 혹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돈 관리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5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은 물가만큼 알아서 오른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가 알아서 조정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의 물가 연동은 제한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물가와 상당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오늘 받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10년 후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가 대비 체감 지출표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의료비는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기록하면 간극이 보입니다. 그 간극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돈은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손실만 없으면 충분하다는 심리가 반영된 조언입니다. 하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앞에서 은행 예금은 속수무책으로 약해집니다. 돈의 액면가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돈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대안은 단순합니다. 단기 현금, 중기 연금, 소액 분산의 3등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1년에서 2년치 생활비를 확보하고 연금으로 기본을 받고 소액이라도 분산 투자로 물가를 따라잡습니다. 이 구조만 잡아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세대적 감정이 담긴 조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자녀도 생계와 교육비로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도움은 보너스로 생각하십시오. 기본은 스스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든든함입니다. 네 번째는 지출만 줄이면 노후는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절약은 익숙합니다. 당장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출 구조를 보십시오. 의료비는 늘어나고 식비는 줄이기 어렵고 주거비는 고정입니다.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절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고정 수입을 하나라도 늘리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다면 체감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절약보다 수입,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는 숫자니까 아무거나 투자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싫어서 무리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투자는 하되 변동성 낮은 상품만 선택하십시오. 생활권 기반의 안정적인 투자만 고려하십시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료비, 고정비, 식비, 필수 지출, 이 네 가지만 정리해도 윤곽이 잡힙니다. 얼마가 필요한가를 스스로 알면 조언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숫자를 알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자산을 3등분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1년에서 2년치 생활비로 확보합니다. 연금은 고정 기반으로 삼습니다. 소액 투자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한 완충 장치로 활용합니다. 이 구조만 잡아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복잡한 상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가 가장 강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정 수입을 한 줄 늘리는 것입니다. 부담 없는 방식으로 시작하십시오. 취미 기반 소득, 돌봄 도우미, 시간제 활동 등 방법은 많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있어도 체감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모든 조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가입니다. 조언은 참고일 뿐입니다. 지속성이 있는 선택이 내 노후를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 상황, 내 체력, 내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언이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만 바로 잡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직 버틸 힘도 선택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재정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후 재정 관리 노하우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 나갑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